나이 들어 자식에게만 기대다. 오히려 깊은 후회로 남는 부모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막상 노년이 되니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만 아픈 현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일들이 어째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후회를 남기는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노년에 들어 가장 흔히 보이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굳게 믿는 것이지요. 젊을 때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키웠으니 나이 들어서는 자식이 나를 돌보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식 역시 자기 삶을 꾸려가느라 여유가 없고 부모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같이 좀 가줄래? 하고 부탁하는 일, 휴대전화 요금제 하나 바꾸는 것도 자식에게 의지하는 일,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면 얘들이 알아서 채워주겠지 하고 바라보는 일들입니다. 이때는 부모 본인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자식이 곁에 있으니 당연히 도움을 받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특히 부모가 내가 너만 바라본다는 식으로 말할 때 자식은 따뜻함보다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부모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내가 이 기대를 다 책임져야 하나 하는 압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가 따뜻함이 아니라 긴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지나친 의존은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모 자신도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늘 자식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부모 스스로도 나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력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의존이 쌓일수록 부모도 상처받고 자식도 지쳐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경제적 의존입니다.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태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니 자식이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스스로 버텨보겠다고 마음먹는 부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자식은 항상 채워야 하는 대상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 자식은 힘닿는 대로 돕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죠.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모의 특징은 결국 삶의 균형을 잃는 데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취미생활, 사회적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식이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바쁘거나 무심할 때 부모는 감당하기 힘든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원인이 스스로 만든 지나친 의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모습은 설명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율성이라는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지요. 그런데 의존이 지나치면 부모는 자율성을 잃고 자식은 부모의 삶에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식이 부모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당연히 나를 돌봐줄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식들도 자기 삶에 치여 부모를 전적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회사 일로 늘 바쁘다 보니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밥 먹었니? 언제 오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점점 피곤해지고 짜증이 쌓입니다. 결국 아들은 전화를 피하게 되고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날 피하나라며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에서 시작된 거였죠. 결국 지나친 의존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모는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더 큰 서운함과 고립감을 경험하고 자식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지쳐갑니다. 의존은 관계를 묶는 끈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독립성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혼자서도 병원을 갈 수 있고, 혼자서도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되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고마운 부탁이라는 태도를 지니는 겁니다. 60대 중반의 김씨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해요. 며느리 눈치도 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모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실한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 지나친 의존이 드러날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핵심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아니라 자율, 집착이 아니라 존중. 이것이 부모와 자식이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겉으로 보기에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큰 사건이 아니어도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흔들 때가 있죠. 지나친 집착은 바로 이 대화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가 없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주말인데 얼굴도 안 비추고 그렇게 바쁘냐? 이런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안부가 궁금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다음에는 더 자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대화는 원래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집착이 섞인 말은 다리가 아니라 벽을 만듭니다. 부모는 애정을 담아 말을 꺼냈는데 자식은 그 안에서 채찍을 느낍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단순히 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지만 자식에게는 넌 내 기대를 채우지 못했어라는 꾸지람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중년 이후에 부모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자식에 대한 애정과 걱정 같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을 필수적인 존재로 묶어두려는 무의식적인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들을 때 감사함보다는 압박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내가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까? 라는 반감이 싹 트기도 합니다. 대화 속 집착은 부모 자신도 의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도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마음이 습관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라 해도 듣는 쪽이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신호가 되지요. 집착이 대화로 드러날 때 가장 위험한 점은 관계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자식은 부모와의 만남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결국 만나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운함이었지만 나중에는 깊은 오해와 거리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의무감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이 반복되면 그 관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집착 섞인 말을 반복할수록 자식은 오히려 멀리하려는 심리가 생기는 것이죠. 의도는 사랑인데 결과는 반대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집착적인 표현들입니다. 왜 전화 안 하니? 내가 없으면 너도 힘들잖아. 다른 건 몰라도 엄마는 챙겨야지.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마음의 표현이지만 자식에게는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집착이 대화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던지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마른 씨앗처럼 자식의 마음에 뿌려져서 자라납니다. 애정과 존중이 담긴 말은 따뜻한 관계로 자라지만 집착과 서운함이 담긴 말은 불편한 관계로 자라납니다. 결국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자식이 따뜻함을 느낄까? 아니면 의무감을 느낄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짧은 점검만으로도 대화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40대 직장인은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할 때마다 왜 안 오냐?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 바쁘긴 한데. 그런 말 들으면 죄책감만 더해져서 오히려 전화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져요. 이런 대화 패턴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고 부모는 더욱 서운해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두 번째 신호, 집착이 대화로 드러나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잡아두려는 말이 아니라 놓아주는 말일 때 더 깊어집니다. 자식을 향한 대화가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비로소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경제적, 생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떠나 일상의 결정과 선택까지 자식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는 무심코 너라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책임 일부를 자식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전 문제 하나를 봐도 드러납니다. 이번 달 공과금은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병원비는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나는 부모의 경제적 안전망인가라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복될수록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죠. 부모가 독립적이지 못하면 자식은 부모의 삶까지 관리해야 하는 압박을 느낍니다. 생활 측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집안일, 식사, 청소 등 일상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기보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청소는 누가 좀 해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싶지만 이런 의존이 반복되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짐을 지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항상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독립되지 않은 부모의 특징 중 하나는 결정권을 포기한 채 기대만 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자식에게 선택을 맡기면 자식은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역할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경제적, 생활적 의존은 부모 자신도 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식에게 의존하면
작은 선택조차 불안과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죠.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안심하지만 동시에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경제적이거나 생활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 관계는 감사가 아니라 의무로 바뀌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70대 초반의 박 씨 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아들 집에 자주 갔어요. 손자도 보고 밥도 얻어먹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며느리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들도 아버지 가끔씩만 오세요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서운함을, 자식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래 따뜻했던 가족 관계가 조금씩 식어가는 거죠. 경제적, 생활적 독립 부족은 단순히 돈 문제나 집안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맡기고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포기하는 순간 관계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고 자식은 부담을 느끼며 결국 마음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부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회복하는 겁니다. 작은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외출 계획을 세운다. 금융과 경제적 결정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가진다. 필요할 때만 자식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와 압박을 최소화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부모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매니저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죠. 심리학자들은 독립적인 부모가 있어야 자식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독립성 회복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신호, 경제적, 생활적 독립 부족.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집착은 관계의 균형을 흔들게 됩니다. 이제 부모는 자신만의 선택과 책임을 회복하고 자식은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관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가 외로움을 자식에게만 의존해 해소하려 할 때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있어야 하루가 든든해. 오늘 하루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표현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외로움을 자식에게만 맞추면 자식은 점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자식에게만 의존하면 부모 자신은 다른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겠다. 친구들도 바쁘고 나 혼자 있으면 되겠지.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사회적 연결고리를 잃어갑니다. 외로움은 심리적 빈 공간을 만들고 그 빈 공간을 자식에게 채우려는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외로움을 오직 자식에게만 의존해서 해소하려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취미 생활도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축소되죠. 그런데 이 모든 빈자리를 자식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더 외롭고 자식에게만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외로움 해소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자식은 부담 속에서 마음이 지치게 되죠.
외로움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관계의 균열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외로움의 원천을 자식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소소한 만남을 즐긴다.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스스로 시간을 채우는 습관을 만든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외로움을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 자식에게 보내는 부담과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가 풍부할수록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면 외로움이 심화되고 그 결과 가족에게만 기대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즉, 외로움을 잘못 해소하면 관계는 악화되고 올바르게 해소하면 오히려 관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시간을 스스로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풍요롭게 살면 자식과의 만남도 즐겁게 느껴집니다. 부담이 아닌 사랑과 공감이 흐르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65세 이씨 어머니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동네 모임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 딸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딸이 연락 안 오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왔다 가면 또 언제 올까 걱정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참 답답한 삶이었어요.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부모는 점점 더 의존적이 되고 자식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표현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신호, 외로움의 잘못된 해소. 자식만 바라보며 친구, 취미, 사회적 관계를 놓치면 결국 더 외롭고 자식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 자신이 외로움을 채우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집착한 시간은 종종 후회로 남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집착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이미 관계는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실수와 후회만 남는 것이죠. 이 신호는 행동보다는 감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의존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 마음 한켠에서 묘한 허무함과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참을 걸. 너무 간섭했구나. 항상 내 마음대로 하려다 자식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반복되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가 찾아오는 시점에는 이미 관계의 균형이 깨져 있고 이전처럼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경제적, 감정적 기대를 모두 걸었습니다. 자식이 바쁘거나 피곤하면 어머니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더 큰 집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식은 점점 거리감을 느꼈고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자식은 독립적 삶을 살며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 후회는 마음에 깊이 남아 반복적으로 떠오르지만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후회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부모는 자신이 외롭거나 불안한 감정을 자식에게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하면서 집착이 형성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계에 불균형이 쌓이고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자신과 주변을 위한 성장과 충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활동과 취미를 늘리고 친구나 동료와 교류를 이어간다.
자식과의 만남을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 과거의 집착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조정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후회는 인간 관계의 교훈이 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한 경험은 스스로와 자식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만 이를 통해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즉, 후회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5번째 신호, 후회로 남는 순간. 집착과 기대가 지나치면 결국 마음 한켠에서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미 관계는 멀어지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죠. 하지만 이 후회조차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자식과 건강한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남은 시간은 후회보다는 평안과 성취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친 의존, 잘못된 외로움 해소, 경제적, 생활적 독립 부족, 집착, 그리고 후회까지. 부모가 자식에게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힘을 회복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서로의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율성을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봅니다. 자식도 부모도 서로 자율적일 때 관계가 가장 건강해진다는 거죠. 동양 철학의 장자는 무의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가까워진다는 깊은 통찰이죠. 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독립된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겠죠.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부모가 될수록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담이 아닌 그리움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독립적인 일상을 가꾸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식들은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집착이 아니라 자율이, 후회가 아니라 지혜가 남는 노후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어렵게 느끼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